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었어요. 대법원장 청문회. 그거를 뭐 동영상으로 다 보거나 하진 않으셨겠죠. 근데 이제 직업이다 보니 보잖아요. 귀찮지만 보게 돼요. 네? 보다 보면 이상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뭐 특정 법무비서관의 인사 관련 문제라든가 또는 법관들끼리 회의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법원 내의 모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거를 국회의원이 알 수 없을 텐데 하는 정보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미전실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정보들이 모이는 막강한 곳이 법원 행정처인데 그런데 모일 법한 정보, 그런 데서만 나올 법한 정보가 나왔다. 법원 행정처라는 건 대법원장의 사람들로 요직이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차기로 올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방해하려고 떨어뜨리려고 혹은 회방 놓으려고 이런 정보들을 그 법원 행정처의 사람을 이용해서 자유한국당에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란 말이죠. 전임 대법원장 체제가 후임 대법원장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그것도 정당을 이용해서 특정한. 사실 아직 증거가 없어요. 명확하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제발 추정만 해주세요. 왜 주목하지 않느냐 이거지. 열받아서 다시 판사님을 모셨는데, 자, 제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 판사는 이렇게 봐전하는구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반론을 제기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총수님께서 하셨던 추정이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추정이 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몇백 페이지를 보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다 잘랐어요.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쳐서 벌어지는데 첫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금 주광덕 의원이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하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종현 차장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번 문제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야 한다라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주광덕 의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소스가 우리가 상정 가능한 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기억에 의한 진술. 네. 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네. 문제는 너무 자세해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들이 이상훈 대법관 또 뭐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워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풀 텍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게 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 회의록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그거를 달라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관련해가지고 뭐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장소에서 했던 말들을 따옴표 따가지고 계속 인용을 해요. 원래 그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나요? 녹취를 해서?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법원 기록물 관리 규칙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위원장이 물어요. 계속 하니까 자료 제출을 왜 안 하냐 하니까 여기 두 번째 단에 보시면 속기록인데 이게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을 위해서 한 번도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다. 법원장 회의에서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실 같아요.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약간 위에, 고기. 제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법조인들이 쓰는 객관적인 자료는 뭐냐면 진술이 아니에요. 문서. 녹취. 예, 제3자가 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현장에 있던 법원장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객관적인 자료라는 얘기는. 주광덕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제보받은 것은 심의관이 메모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녹음도 해서 녹음 파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녹취한 파일이 있다는 거,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녹취 파일의 존재를
최소한 주광덕 의원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입수를 했는지 들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총수님 따라서 추정인데, 아까 그런 식의 워딩이 나올 것 같으면 이거는 듣지 않았을까는 의심이 상당히 들어요. 혹은 뭐 녹취를 풀은 자료를 받았을 수도 있죠. 아예. 그 자료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회의록에 나오는데 자꾸 이제 여기 지금 메모해가지고 위쪽에 보시면 기조실에서 작성한 결과보고라는 게 있어요. 기조실 결과 보고. 예, 이 결과보고를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날 오후에 이 결과보고서가 위원들한테 배포가 돼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주광덕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전후 맥락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과보고서는 요약한 편집이 돼 거겠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워딩이 나온다는 거는 이상하죠. 녹취도 하지 않고, 그리고 속기도 하지 않는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정확한 워딩들이 어떻게 자유한국당 의원 손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는 법원장들만 참석하고 법원 행정처가 기록을 위해서 참석할 뿐인데, 그럼 법원장급이 개인적으로 줬거나, 첫 번째 가능성. 근데 법원장급이 개인적으로 줬기에는 따옴표로 따서 이렇게 구체적 워딩을 하기는 기억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자기 말도 아닌데. 자기 말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의할 때 막 말한 거는. 근데 그 워딩들을 구체적으로 뚜둑 따서 나왔으니 이건 녹취를 누군가를 하고 녹취를 푼 게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럼 법원 행정처에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죠? 기조실장의 얘기도 법원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녹음을 했다. 그럼 법원 행정처에 있었어야 하는 게 적어도 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원래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 거죠? 그렇죠.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회의 자체가 지금 비공식으로 돼. 나의 추정이 이게 맞잖아. 총수님의 추정을 또 하나 뒷받침해드리기 위해서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9월 3일 일요일 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방문했다. 근데 누가 방문했는지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김기영, 박진웅. 이거를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아냐? 지가 어떻게 아냐고. 여기는 국회의원이고요. 저기는 사법부의 고등판사들이에요. 서로 만날 일도 없어요. 실제로는 거의. 그러니까 아까 법원장 회의 자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머리 좋은 법원장이 모든 걸 다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다 얘기해줬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판결하시는 것 같아요. 판결. 이거까지 합쳐놓으면 법원장한테 나온 소스는 아니다. 아닌 이게. 거죠,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김형현 법무비서관 사표 수리를 독촉하였냐.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가 이걸 독촉했다고 추궁하는 건데, 추궁하려고. 그거 다음 장에 나옵니다. 요게 이틀째인데요. 네. 네. 제보를 받았는데 네. 사표 그렇죠. 수리가 늦어지느냐. 이게 제보를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받았다고 칩시다. 그걸 제보든 혹은 찌르기는 뭐라고 표현하든 받았다고 칩시다. 누가 줬느냐지. 요건 법원장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가능한 거는 법원 그 전화를 행정부. 받은 네. 법원 행정처. 법원처 모 고위 간부죠. 이렇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 김명수 후보자는 나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부인했고, 그런데 전화했다고 하는 사람은 법원 행정처의 모 간부가 내가 그런 전화 받았어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점점점 법원 행정처가 소스가 아니냐라고 좁혀지는 것이고. 네. 법원 행정처라는 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예전에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것들이 막 터졌을 때 법원 행정처가 그거를 관리했다 이런 의혹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법원 행정처가 네. 대법원장의 오른팔이에요. 네, 그건 맞죠. 왼팔입니까? 수족이죠. 네. 수족. 그거죠. 직제상 법원 행정처의 장은 처장인데, 네. 처장은 대법관이 맡게 돼 있고 차장이 법원장급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전통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최근에 법원 행정처 차장 하다가 다 대법관이 돼요. 그래서 거의 충견이 차장이 된다고 보면 맞아요. 임종원 차장이 최근에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판사 블랙리스트라든가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 그 세미나 방해 네.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거죠. 열심히 했다는 거는 양승태를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법원 행정처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자신들이 했었던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다 어떤 책임이라든지 폭로당하거나 예를 네. 들어서 블랙리스트가 그 컴퓨터에 있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판사들도 성향 분석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이 존재했다라고 이제 폭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블랙리스트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 컴퓨터를 까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그걸 안 까봐요. 왜? 누군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응? 컴퓨터 좀 빌려줘요, 법원에. 응? 말도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그걸 다시 까본다든가, 전부 다. 아니면은 책임 있는 사람들을 책임 묻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걸 막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그러면 새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사람은 박근혜죠. 그렇죠. 그러면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일정을 봤을 때 기존의 지금 법원장, 고등부장급에서는 자기가 대법관이 되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근데 난데없이 탄핵이 되면서 엉뚱한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이 지명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 날벼락이죠. 내가 대법관이 되거나 예. 혹은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 군에서 종전에 대법원장 후보자로 상당히 유력하게 부각됐던 전수환 전 대법관이나 박시환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고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김영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이 됐다라고 낙마했다고 할 때 그 다음 카드가 누구냐? 네. 솔직히 없어요. 대안이 나올 사람이 없나요? 그러면 결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종전처럼 연공서열대로 대략 이 기수에서 그리고 종전의 대법원이나 법원의 관행 분위기에 익숙하고 젖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 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총수님께서 조직적인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처음 조직적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믿지잖아. 딱 보니까 조직적인데 누군가 개인이 일탈해서 특히 법관들은요. 제가 만나본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보수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런데 모험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차기 대법원장의 인사청문을 하는데 뭐 자료를 찔러준다? 자기 개인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와서 자기들끼리 막 이걸 막아야 된다고 서로 부추기며 그것의 명분도 얻고 스스로 힘도 얻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누군가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인사청문회 그 당시 준비할 때 사무실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 네. 이거는 청문회 준비팀 안에 소위 프락치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보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들락날락 하면서 그 정보를 빼서 절로 자영업자에 주고 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김영수 후보자는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이거는 심각한 거죠. 대법원장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빼가지고 임기 며칠 남지도 않은 대법원장 쪽 사이드한테 주거나 그걸 자영업자에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추정돼. 특정 정당에다가 야, 얘 줘 이러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조지는 내용이 그렇게 파괴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실. 법원 아니지. 이 사법부 내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들은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 송채경화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전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특히 언론 기자님들 뭐 정치계에서 보면은 사실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아까 총수님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은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이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유출한 정보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지만 그게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던 유출이 됐을 법한 주체를 생각해보면 심각한 일인 거예요. 추정. 조지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 거야. 주광덕 의원이
진술이 일관적이지가 못해요. 이 회의록을 보면.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 출처에 관해서. 오히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지만 진술은 되게 일관적이거든요. 네.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면서 말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 주광덕 의원이 전과가 있잖아요. 저기 안경환 후보자 때 판결문. 예. 예. 그 소스하고 이 소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것도 좀 사실 신경이 좀 쓰여요. 뭐 지금 증거는 없어가지고 발견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조사해야 돼요, 이건 실제. 근데 듣고 보니 이분들은 심각하지 않아요? 듣고 보니? 더 곤란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했다는 행위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실제로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일종의 차도살인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드러나게 자기들은 조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소위 국회의원들은 자기 광을 파는 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거든. 자기 광만 파는 거지. 그 사이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주광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법관들로부터 듣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제보하겠습니까? 예, 자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전 발언 내용인데, 오후 발언 내용인데, 오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국제인권법 연구의 핵심 판사들이 한 30-4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우리한테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숨기려고 하다가, 아까 예리하신 총수님 지적대로 광팔려고 한 자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과 양승태 체제는 사실 거의 한 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추정되는 정황들이 지금. 근데 저는 이거는 골 때리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오늘의 운세가 말 조심해라 했는데. 그냥 읽어만 드리면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이라는 부서가 있고요. 기획조정. 사법지원실이라는 부서가 있고 사법정책실이라는 부서가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서 중에서 기획조정실이 제일 중요해요. 미전실이랑 같습니다. 제일 보면 기획총괄심의관이라고 있죠. 네. 이 총괄심의관이 하는 일이 저겁니다. 2항에 보시면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이게 뭐냐면 어느 한 부서에 특정된 업무면 거기서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면 여기서 한다는 거고요. 이 자리는 미전실이네. 확실히 여기가 삼성에 미전실 하는 거 거거든요. 그룹 계열사들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법원장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녹음을 했다고 하는 심의관, 그 심의관이 판사인데요. 네. 판사가 하는 자리인데 기획 1 아니면 2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가 하니까요.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국제인권법 연구의 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인권법 연구의 소속 판사를 행정처로 발령냈다가 내서 당신이 블랙리스트 관리해라라고 하니까 나 이거 못한다 해서 다시 원대 복귀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터졌죠. 그 판사를 발령낸 자리가 이 기획 2 담당관입니다. 거기까지 자세히 알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핵심은 기획조정실이 뭔가 이상하다. 만약에 이런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추정해 보자면 여기가 가장 그럴 법하다. 여기라가 아니라 여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업무상 여기가 제일 가깝다라고 추정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지금 좀 고통스럽긴 한데 그거 한 10번 정도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첫날 부분은 좀 거의 분석이 됐는데 둘째 날 부분은 네. 좀 더 힘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식의 워딩이 나올 것 같으면 이거는 듣지 않았을까는 의심이 상당히 들어요. 혹은 뭐 녹취를 풀은 자료를 받았을 수도 있죠. 아예. 그 자료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회의록에 나오는데 자꾸 이제 여기 지금 메모해가지고 위쪽에 보시면 기조실에서 작성한 결과보고라는 게 있어요. 기조실 결과 보고. 예, 이 결과보고를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날 오후에 이 결과보고서가 위원들한테 배포가 돼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주광덕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전후 맥락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과보고서는 요약한 편집이 돼 거겠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워딩이 나온다는 거는 이상하죠.
녹취도 하지 않고, 그리고 속기도 하지 않는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정확한 워딩들이 어떻게 자유한국당 의원 손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는 법원장들만 참석하고 법원 행정처가 기록을 위해서 참석할 뿐인데, 그럼 법원장급이 개인적으로 줬거나, 첫 번째 가능성. 근데 법원장급이 개인적으로 줬기에는 따옴표로 따서 이렇게 구체적 워딩을 하기는 기억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자기 말도 아닌데. 네, 이게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을 위해서 한 번도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다. 법원장 회의에서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실 같아요.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약간 위에, 고기. 제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법조인들이 쓰는 객관적인 자료는 뭐냐면 진술이 아니에요. 문서. 녹취. 예, 제3자가 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현장에 있던 법원장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객관적인 자료라는 얘기는. 주광덕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제보받은 것은 심의관이 메모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녹음도 해서 녹음 파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녹취한 파일이 있다는 거,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녹취 파일의 존재를 최소한 주광덕 의원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입수를 했는지 들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총수님 따라서 추정인데, 아까 그리고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주광덕 의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소스가 우리가 상정 가능한 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기억에 의한 진술, 예. 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예. 문제는 너무 자세해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들이 이상훈 대법관 또 뭐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워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풀 텍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게 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 회의록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그거를 달라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관련해가지고 뭐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장소에서 했던 말들을 따옴표 따가지고 계속 인용을 해요. 원래 그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나요? 녹취를 해서?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법원 기록물 관리 규칙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위원장이 물어요. 계속 하니까 자료 제출을 왜 안 하냐 하니까 여기 두 번째 단에 보시면 기록인데 잖아요. 이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란 말이죠. 전임 대법원장 체제가 후임 대법원장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그것도 정당을 이용해서 특정한. 사실 아직 증거가 없어요. 명확하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제발 추정만 해주세요. 왜 주목하지 않느냐 이거지. 열받아서 다시 판사님을 모셨는데, 자, 제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 판사는 이렇게 봐전하는구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반론을 제기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총수님께서 하셨던 추정이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추정이 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몇백 페이지를 보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다 잘랐어요.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쳐서 벌어지는데 첫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금 주광덕 의원이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하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종현 차장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번 문제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야 한다라고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었어요. 대법원장 청문회. 그거를 뭐 동영상으로 다 보거나 하진 않으셨겠죠. 근데 이제 직업이다 보니 보잖아요. 귀찮지만 보게 돼요. 네? 보다 보면 이상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뭐 특정 법무비서관의 인사 관련 문제라든가
또는 법관들끼리 회의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법원 내의 모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거를 국회의원이 알 수 없을 텐데 하는 정보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미전실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정보들이 모이는 막강한 곳이 법원 행정처인데 그런데 모일 법한 정보, 그런 데서만 나올 법한 정보가 나왔다. 법원 행정처라는 건 대법원장의 사람들로 요직이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차기로 올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방해하려고 떨어뜨리려고 혹은 회방 놓으려고 이런 정보들을 그 법원 행정처의 사람을 이용해서 자유한국당에 줬다는 얘기죠.